신선이 따로 없네요. 안녕하세요. 삼룡의 농원의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다가 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늘 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에서도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여름이라 지금 덥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초 작업을 하면과 동시에 전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국을 전지를 하는 것과 동시에 거름까지 같이 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면 저희 뒷뜰입니다.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뒤에 딱 한번 딱 전체적으로 딱 보여주십시오. 이쪽으로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름꽃이잖아요. 6월 초부터 거의 뭐 7월 중순 7월 말까지 이렇게 꽃이 피는데 아주 만발을 한 상태입니다. 기가 막히죠. 좀 특색이 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은 어떤 거는 청수국이 나와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떤 거는 보라색 나왔고 어떤 거는 빨간색도 나와 있어요. 식재를 할 때 산성토양에다가 심다 보니까 이렇게 청수국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빨간색이 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마산토인데. 근데 이 아이들은 저희가 식재를 할 때 안에다가 상토를 넣었어요. 구덩이를 훨씬 화분 크기보다 한 4배, 5배 정도 크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상토를 많이 넣었죠. 상토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 토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빨간색 수국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더 보여주지 않나. 이게 또한 나중에 이제 수국을 식재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꽃이 다 맺혔어요. 전년지 가지에서 나온 수국이 쭉 올라와가지고 월동을 했더니 이렇게 조송이가 펴있고, 생순에서 나오는 가지들도 다 수국이 다 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년지 수국을 심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전년지 가지에서도 볼 수 있고 꽃을, 당년지 가지에서도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복하게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전지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이 있는데 전지를 왜 하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수국을 식재한 지 3년 안에 약 1m 50까지 키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정도 크면 1m 50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그루당 한 50개에서 60개, 70개 정도 꽃을 맺힐 수 있게.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꽃으로 도배를 하겠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이쪽에 막 너무 우리가 늦게 벗겨냈잖아요. 확실히 늦게 벗겨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콩나물에서 대단한 성장을 했네요. 우리가 늦게 벗겼잖아요. 4월 달에도 서리가 내렸었어요. 그 된 서리를 피하고 난 다음에 벗겼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콩나물 수국이 될지언정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봄에 식재를 하시더라도 서리가 완벽하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 식재를 하시라는 점이죠. 또한 가을에 식재를 하셔도 좋아요. 9월 중순경 딱 그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9월 중순경에 식재를 하셔야만 뿌리를 더 튼실하게 땅심으로 인해서 뿌리를 완벽하게 딱 돌리기 위해서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경에 심게 되면은 그 뿌리가 화분에 있는 뿌리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이 약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노하우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너무 아까운데 자르기 아깝지만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더 다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꽃대가 물고 이슬이 맺히면 이렇게 처짐 현상이 나와요. 이 아이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전지를 하면 줄기가 아무래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밑에서 자르는 거를 강전지라고 해요. 중간 정도에서 자르는 걸 중전지라고 해요.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꽃만 이렇게 날리는 거를 이렇게 날리면 그걸 약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전지하고 중간전지 딱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그 사이를 전지를 할 거예요. 이 정도 남길 거예요. 이 정도는. 여기도 이 정도. 아무튼 일단 다 전지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아깝다. 이렇게 지금 다 전지를 했고, 그리고 약한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은 과감하게 저는 다 자릅니다. 얘네들을 굵게 만들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결국 얘네들이 자라면서 이쪽으로 영양분을 뺏기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아이들한테 영양분을 다 주자. 10개 정도 됐는데 지금 다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정도만 가져갈 겁니다. 자, 지금 얘도 굉장히 많이 달았잖아요. 자르기가 아깝지만 전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쯤 전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키를 대충 맞춰주고, 이쪽 오른쪽 거는 좀 다 약해요. 여기서 강하게 전지를 해주고, 지금 전지해주고, 얘들은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무겁다 보니까 처짐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훨씬 굵어져요. 전년지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목대가 점점 굵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인데 빨리 전지를 하는 거잖아요. 전지를 우리가 보통 하라고 하는 시기가 7월 말, 8월 초에 이렇게 전지를 해야 마디가 하나, 둘, 셋, 네 마디 정도 자란 상태에서 화화 분할을 거치고 월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지를 하는 이유는 전지를 한 번 또 할 거예요. 새순에서 또 여기서 또 순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크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서 또 한 중전지 정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복하게 가면서 또 속깍배기를 하면서 그렇게 키울 겁니다. 3년 후에 이렇게 해놓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왜 빠시는 거예요? 비료 주려고요. 수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사이사이로 비료를 주면 되거든요. 하나씩 있는 경우에는 고랑을 이렇게 둥글게 파주세요. 비료를 줄 건데요. 어떤 비료예요? 예, 블루팜 사장님이 즐겨 쓰는 그 비료는 복합 비료고요. 여러 성분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완효성 비료죠. 천천히 효과가 발휘하는 그런 비료는 제가 방금 한 주먹 정도 줬습니다. 중요한 게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묻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또 장마철도 되고 유실되지 마라, 비 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빗물이 튀면서 이파리에 비료 물이 묻어요. 그러면은 비료 화상이라는 걸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들어가요. 꽃에 묻으면 거의 치명적이고요. 그렇죠. 꽃에 묻으면 바로 죽죠. 그럼 이게 바로 시들어 버리죠. 햇빛에 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곰팡이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국은 지금 봄이나 초여름이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보인다면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늦가을이나 가을 정도에 보인다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꽃은 다 져가고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화합분할을 통해서 꽃대를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초봄이나 지금 막 꽃이 나올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료를 줬잖아요. 여기도 살짝 묻어주는 게 좋겠죠.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쪽에 양질의 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걸 빨아먹으려고 많이 찾아갑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한 뼘 정도 멀리 떨어졌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료 같은 거 줄 때 통이 있어요. 이렇게 매는 통, 어깨에 매는 통. 딱 매고 비료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막. 네, 막 뿌려요. 이렇게. 다 죽습니다. 꽃. 비료 화상 입어갖고 다 죽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주시고 살짝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알아서 잘 스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상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네. 비료에 관한 질문이에요. 비료요, 비료. 언제 줘야 되는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어떤 걸 줘야 되는지. 일단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수국이 많이 엄청 크다 그럼 많이 주면 되고 작다 그러면은 뭐 적게 주면 되고 저희들 이렇게 노지인데 보통 이렇게 남자 손으로 한 주먹씩은 줘요. 그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화분에서 줄 때는 한 숟가락 정도 그 정도 주면 딱 좋아요. 무슨 비료냐면은 천천히 녹는 완효성 비료잖아요. 코팅된 비료. 보통 우리가 뭐 오스모코트라든지 코팅 비료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갑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6개월 정도 간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은 안 가고 물을 자주 주다 보면 빨리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료를 줘야 되냐면 그냥 기본적인 거 있어요. NPK가 섞여 있는 거 비료 대부분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기물, 고토, 뭐 칼슘 이렇게 복합 비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비료를 줘야 되냐면 첫 번째 비료 주는 시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분에 있던 거 분갈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비료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비료를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분갈이를 안 하셨다 그러면 비료를 줘야 되겠죠. 코팅 비료를 주는데 언제 주냐면은 2월에서 3월 달에 주시면 돼요. 겨울잠을 막 깼었을 때 얘네들이 막 우물 트거든요. 그때 새순이 막 나올 때 그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양생장이라고 그때 주면은 꽃에 분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늦어도 괜찮아요. 좀 더 늦게 뭐 4월 달에 주셔도 되고 5월 달에 주셔도 돼요. 한여름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료는 전지하고 나서 비료를 주셔도 돼요. 새순이 막 나올 때 그 생장을 위해서는 비료를 주셔도 돼요. 대신에 주지 말아야 할 시기가 있어요. 10월 넘어가면은 비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겨울잠을 자는 시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시기에서 멈춘단 말입니다. 온도가 그만큼 떨어지다 보면은 생물이라는 거는 성장을 하는 시기를 멈추고 낙엽을 떨구게 돼 있거든요. 그때 비료를 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겨울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영양성을 먹을 걸 많이 주네. 그럼 이 아이들이 겨울잠을 줘가고 화분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을 하려고 해요. 그때 주면은 내년에 꽃을 못 보낼 수도 생깁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잠을 잘 준비부터 잠을 자는 시기는 주면 안 돼요. 그게 언제냐면 10월부터 2월까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료는 자주 줄수록 좋아요. 영양분은 자주 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주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녹는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녹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또 투여를 계속 한다. 그럼 안 좋겠죠. 너무 과다하게는 주지 말고 농약사나 이렇게 비료 파는 곳에다 물어보면은 이게는 이런 비료는 언제 한 번씩 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또 유박도 있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식재했던 것이 지금 이만큼 아주 기가 막히게 성장을 했잖아요. 내년에 또 촬영을 또 하고 내후년에 촬영을 해서 전지할 때마다 계속 보여주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키워보게요.